안녕하세요. 큰바위군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그 기술적 분석의 패턴 분석 부분들을 다 좀 해봤습니다. 이론적인 내용들도 좀 했었고, 실제 사례를 들어서 어떤 패턴들이 존재하는지 이런 이야기들도 했었는데, 오늘부터는죠, 정확하게는 조금 큰 범위에서 이 내용들을 좀 접근을 해보려고 해요. 지금 현재 저희는 어디쯤 와 있냐면 중간쯤 와 있습니다. 지금 순환하고 파동에 의하고 앞으로 거래량 분석할 거고요. 보조지표, 일목균형표, 뭐 투자 전략, 매매 방법 이런 것들 할 건데, 요 제가 지난번에 지지와 저항을 좀 따로 꼭지를 빼려고 했었는데, 그거는 저희가 지표를 다 배운 다음에 지지와 저항을 투자 전략, 매매 방법 부분에 통합을 하거나 아니면 따로 떼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강의를 해드리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지지와 저항에 있어 종합적인 판단을 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전체 이 기술적 분석 강의가 다 끝나면 기본적으로 좀 여기서 몇 가지 못 다룬 내용들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강의 전체 강의를 보시면 알겠지만 주식을 보는 시각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강의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 중에서 이제 저희가 기본적인 분석을 좀 할 줄 알아야 된다. 적어도 되게 단순하게 정도로, 그러니까 되게 어렵게 보실 필요 없이 조금 쉬운 방법으로도 여러분들이 그냥 HTS 상에서도 기업에 관련된 정보를 어느 정도 참고를 하실 수 있는 지표들이 몇 가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강의를 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강의로 이 기술적 분석 강의와 별도의 강의로 아마 편성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시간이 될 때마다 테마라든지 이런 부분들 정리해드리고,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강의들을 다 바탕으로 해서 그 시기적으로 지금 주목해야 될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시황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어떤 종목들을 주목하셔야 되고 어떤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같이 보면서, 개별 종목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브리핑을 해나가는 강의를 해나가는 것이 아마 최종 단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그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조금 시간을 두고 벌어질 일들이라서, 예, 저도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강의를 또 시작이 돼요. 그렇게 되면 그런 강의와 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일정을 좀 고려를 하면서 가능하면 3월이나 뭐 이 정도까지는 제 기본적인 강의들을 다 끝내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이제 스팟으로 벌어지는 일들이 있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강의를 진행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면 아마 여러분들한테도 좀 도움이 되는 강의가 전체적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그 사안에 따라서 그때 발생하는 뭐 거시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 금융 관련된 문제라든가 어떤 스팟의 사건들, 뉴스들 이런 것들도 좀 종합적으로 시기가 뭐 그건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그 주식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강의는 뭐 계속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그런 스팟 강의는 그 때에만 사실 때때로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추가적으로 시간을 보내면서 강의를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강의 진행을 할 거고요. 지금 이제 순환하고 파동의 이해를 합니다. 순환하고 파동이라는 부분들을 보면 지금까지는 저희가 되게 세부적인 부분들을 다뤘었잖아요. 종목에 있어서도 어떤 뭐 특정한 종목에 있어서 일어나는 일들, 즉 봉 3개, 봉 2개 뭐 이런 것들의 패턴이라든가, 그죠? 아니면 추세 패턴이라든가 이동평균선이 어떤 모양으로 생기느냐 이런 것들도 봤었고, 그리고 단기 혹은 장기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유지 혹은 전환의 추세들을 저희가 전환의 어떤 변화를 나타내주는 패턴들을 저희가 이야기를 해봤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이어서, 예, 어떤 식으로 순환이, 그러니까 가격에 있어 순환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조적으로 설명해주는 파동 이론 같은 것들은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 순환이라고 하면 보통 사이클 얘기하죠. 사이클, 그죠? 그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상승과 하락을 반복해서 하나의 어떤 주기를 이루는 그런 사이클을 순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파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순환에 있어서도 파동과 같은 형태로, 웨이브와 같은 형태, 즉 파도와 같은 형태로 일어난다라는 것들을 적용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파동을 이해할 때 가장 쉽게, 일상생활 혹은 자연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바로 물결 모양이에요. 그죠?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위아래로 흔들리는 가격을 설명하는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실제로. 예. 즉 순환이라고 이야기할 때도 파동의 어떤 요소들을 담고 있어요. 혹은 파동을 이용해서 설명합니다. 그게 순환을 설명하는 방법이에요. 물론 순환을 설명하는 방법에 있어서 파도의 형태를 가지고 설명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원형이나 타원형,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설명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계절의 뭐 이동, 계절의 변동,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설명을 하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들 다 보시게 되면 그런 것들이 다 비유예요, 일종의. 그죠? 실제로 현상들을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그런 것들을 관찰해서 그런 것들을 뭐 뭐라 그러죠? 그런 것들을 펼쳐놓은, 서술해 놓은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자연계나 혹은 뭐 그죠? 그런 것들이 자연계에 존재하는 어떤 다른 사물들을 가지고 와서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그런 틀로 삼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계에서 가져오는 그런 비유들을 우리가 어떤 주식의 어떤 그 가격 이동에, 가격을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설명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해를 돕는 면은 있지만, 그런 비유를 가져옴으로써 오히려 더 좀 저해되는 부분도 있어요. 정확하게 설명해내지 못하는 부분도 존재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번에 순환과 파동에 의해서 네 사람의 네 가지 이론을 다룰 거예요. 뭐 일반 파동 이론 이런 거는 일반적으로 순환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은 다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다룰 수 있긴 하지만, 대개의 경우 여기에 나오는 순환과 파동의 이론들은 각자 사람의 이름이 붙어 있어요. 사람의 이름이. 왜냐하면 그만큼 다 통합되어 있는 어떤 일반적인 이론을 만드는 것보다는 각각 생각들이, 사람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것들을 판단하는 것들이 조금씩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설명하려는 이 네 가지 어떤 순환과 파동의 이론을 할 때에 전체적으로 모든 이론의 끝에 제가 뭐 활용 방법과 한계점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릴 텐데, 그 한계점에서 나타나는 주요한 문제점들이 뭐냐 하면 다 주관적인 판단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다 들어가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 것들은 이 개별적인 사람들이 각각들이 어떤 자연의 어떤 현상들을 끌고 들어와서 그것을 주가 혹은 시장의 변화와 뭐 이렇게 서로 비교해서 그 설명하는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문제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지금 경제학을 하는 게 아니고 거시를 하는 게 아니라서, 일단 시장 순환의 이해라는 측면에서 시장 순환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경제학적인 순환의 이론들을 하나 보고요. 그 다음에 네 분 정도의 이론들을 각각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파트는 두 개지만 여기서 배워야 되는 그 이론들은 네 가지가 되겠고요. 세 개는 순환이고 하나는 파동입니다. 세 개는 순환이고 하나는 파동이에요. 각각 어떤 것들을 저희가 이번 그 강의를 통해서 배우게 될지 그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 저희가 경기 순환 혹은 시장 순환이라고 부르는 마켓 사이클 혹은 비즈니스 사이클이라고 부르는 큰 틀의 어떤 경기 순환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경기는 항상 어때요?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금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실물 경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예를 들면 유가라든가 아니면 원자재 가격도 마찬가지예요. 모두 다. 그리고 외환 가격이나 심지어 요즘엔 새로 나온 예를 들면 암호화폐 같은 것들도 어떤 약간의 사이클을 가지고 가격의 등락이 오고 갑니다. 물론 그것이 우상향하는, 예를 들면 비트코인 가격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계속 만들어지고 나서 크게 보면 우상향을 했고요. 미국 주식시장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마찬가지, 어느 나라 주식시장도 우하향한 것은 거의 없어요. 우상향의 어떤 경향성 큰 추세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 추세 안에서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위아래로 변동하는 크고 작은 변동사항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세계 경제라고 하는, 혹은 한 국가의 경제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할 때 거기에 장기적이고 단기적인 어떤 사이클이 존재한다라고 보는 것이, 여러 사람들이 지금 대체로 이런 사이클들을 주장한 사람들은 이제 1910년대에서 20년대 약 100 몇십 년 정도 됐죠. 그 20세기 초반에 경제학자들 주로 주장하면서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세분화되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대표적인 이론들이 이제 여기 한 네 가지 정도의 이론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경제학에서
주류 경제학에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이제 이런 것들은 존재한다라고 받아들인 이론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환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뭐 여러분들도 뭐 아시잖아요. 그냥 늘 아시는, 그냥 자연적으로 알게 된다고나 할까? 그런 느낌이 바로 이 순환적인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저희가 뭐 자연에서 계절의 흐름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저희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사고를 시작하면서부터 어떻게 보면 자연적으로 체득된 그런 감각들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어쨌든 순환적인 특징은 주식시장이건 아니면 세계 경기건 국내 경기건 상관없이 어떻게 돼요? 경기가 상승하고 확장되는 국면을 가지다가 정점을 찍고 수축 혹은 하락을 진행하고요. 그리고 저점을 찍고 다시 상승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그런 것들이 바로 경기의 흐름이잖아요. 사이클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형광펜 다시 사용해 보겠습니다. 사이클이라고 보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건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그럼 이걸 처음부터 누가 알려주기 전에 이론화하지 않았을 때는 여기 이름이 붙지 않았을 거예요. 누구나 알고는 있지만. 그죠? 그거에 대해서 이름을 붙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각각 장기화 혹은 단기 변동으로 나타나게 돼요. 여기 뭐 사람 이름이니까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런 사람 것들을 주창한 사람들이 옛날에 있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누군가 이론화해서 발표를 했고, 그래서 기간들은 뭐 학자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만 어쨌든 장기부터 단기까지 이런 것들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존재해요. 제일 먼저 경기 순환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은 사실은 콘트라티에프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양반이 1910년대, 20년대, 1920년대라고 보는데 소련의 경제학자예요. 소련 뭐 말로 만드는 되게 웃기죠. 하여튼 러시아의 경제학자입니다. 1920년경에 40에서 60년 정도 되는 평균적으로 한 4, 50년 정도 되는 장기적인 경제의 어떤 순환 논리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걸 먼저 주장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좀 더 유명해지고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된 거는 아마도 슌페터가 주장했던 이론일 거예요. 슌페터가 이제 경기의 상승과 이런 순환 이론을 주장했는데 거기서 콘트라티에프의 이 40에서 60년 주기를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자기 이론과 통합해서 이제 어떤 하나의 이론처럼 사용을 해서 장기적으로 한 40에서 60년 정도 되는 이런 경기 순환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뭐 쿠즈네츠라든가 주글라라든가 키친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각각의 기관의 이론적인 바탕으로 해서 자기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세계적으로 이런 사례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20년 주기, 10년 주기 혹은 제일 짧은 건 40개월 주기라고 발표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패턴에도 늘 말씀드렸지만 이 주기라는 게 그래요. 매번 똑같지 않습니다. 매번 똑같지 않아요. 그죠? 매번 똑같지 않고요. 만약에 한 30년 된 주기가 발견됐다고 칩시다. 그럼 아마 쿠즈네츠하고 콘트라티에프하고 만약에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였으면 서로 싸웠을 거예요. 30년 주기 이거는 분명히 콘트라티에프 주기를 이야기하는데 왜 네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20년 주기를 가지고 나한테 들이대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겠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10년 주기, 20년 주기도 12, 3년, 15, 6년 뭐 이렇게 나타나는 주기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논문으로 발표되고 책으로 발표되고 이런 주기들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각각 거기에 어떤 원인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40년, 60년 같은 경우는 산업의 혁신이 일어나는 주기를 이야기한다고요. 근데 1920년대에요. 이 사람들이 40년, 60년 주기 얘기했을 때요. 관찰한 게 뭔지 아세요? 산업혁명이에요. 그 당시에 즉 20세기 초반에 바라보던 세계의 속도와 지금의 세계의 속도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1970년대 말에 1940년대 컴퓨터가 발명되죠. 그리고 1970년대 개인용 컴퓨터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발명되고 보급되기 시작하고요. 인터넷은 이르게 올라가면 1960년대로 올라가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인터넷 사용하게 된 시기가 언제쯤이에요? 1990년대죠. 인터넷 사용하는 시기. 그 시기가 되면서 벌써 모든 산업들이 다 변형돼요. 10년 주기 그러니까 50년, 60년 주기로 이제 설명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죠? 인공지능 소개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인공지능 소개받은 지 얼마나 됐는지 아시죠? 2년 4개월 됐어요.
일반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소개받는 거. 물론 저는 그 전에도 강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오픈AI에서 발표한 챗GPT 같은 서비스들의 이전의 서비스 있잖아요. GPT 1.0부터 2.0 이런 서비스들을 그런 모델들을 알고도 있었어요. 물론 그 전에 구글도 다른 모델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어서 이건 뭐 언젠가는 이게 실용화돼서 어떤 상품으로 발표되지 않을까라고 어렴풋이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것보다 예상보다 조금 빨랐고요. 예, 그리고 나서 2년 4개월 동안 어마어마한 산업적인 변화들을 일으켜냈죠. 그게 40개월도 안 됐어요. 진짜 실제로. 그런 변화 양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전적인 어떤 경기 순환의 이론 자체가 지금은 적용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약간 의문을 가지고 있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주류 경제학에서 수용되어 왔던 경제 순환의 이론들은 이런 이론들이 있고 주기로 예측을 했었다. 그냥 뭐 옛날 역사 정도로 알아두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근데 이거를 쓸 건 아니에요. 콘트라티프 파동을 가지고 뭐 저희가 주식을 40년에서 50년 주기로 움직인다라는 걸 저희가 분석해서 뭘 투자를 할 수는 없잖아요. 10년, 20년도 너무 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주기의 이론들을 기반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이 먼저 만들어 놓은 이론이나 가설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네 가지 정도를 볼 거예요. 시대하고는 상관없고요. 시대수는 아니고요. 첫 번째로 저희가 볼 게 다우 이론을 볼 겁니다. 찰스 다우라고 하는 분이 1902년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돌아가신 지가 120년이나 됐죠. 근데 이제 이 찰스 다우의 이론이 실제로 쓰였던 내용들, 이 양반은 워낙 유명한 분이잖아요. 다우존스 지수라든가 아니면 월스트리트 저널의 창간자로도 엄청 유명하신 분이니까. 그죠? 어떻게 보면 지금의 월스트리트에 물론 그 전에도 역사적으로 어떤 토대들이 만들어졌고 그 전에도 역시 투자자들이 분명히 19세기에도 투자자들이 존재했었고 이렇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가장 기본적으로 이론의 체계를 세우고 토대를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찰스 다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분 언제 돌아가셨다고? 1902년에요. 근데요, 이 이론이 체계화된 건 1930년대예요. 1930년대 주식시장에서 주기론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파동론 같은 것들이 주목받게 되기 시작하는 것들 혹은 일상화돼서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되긴 시기들이요 대체로 대공황 이후에요. 1929년부터 1932년까지라고 얘기하는 대공황 이후에 이 사람들의 파동이나 순환 이론이 있었지라고 발견해요. 재발견합니다. 찰스 다우의 이론도 역시 1930년대에 들어와서 재조명을 받아요. 그러면서 주가지수 간의 상호 확인, 시장 추세, 1, 2, 3차 추세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몇 가지 원칙들이 있었고 해석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고 어떤 단계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가 이런 부분들에서 이론들을 미리 세워놨었구나. 자, 이거 한번 다시 보니까 이게 맞았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찰스 다우에 와서 비로소 현대적인 기술적 분석이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아주 일반적인 시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이론이요. 저희가 또 한 꼭지 할 겁니다. 한 꼭지. 짧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짧지는 않을까. 되게 여러분들이 다우 이론을 되게 막 길게 배우실 필요는 없고 이런 이론이 있고 이런 것들이 토대가 됐다는 거 아시면 되기 때문에 2시간 이상을 저기는 2번의 강의 이상을 저기는 없어요. 생각은 없는데 한 번 동안 어쨌든 집중적으로 좀 잘 보도록 합시다. 이런 이론이 있었다. 그리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건가. 그래서 지금도 1995년 이런 때도 다우 이론을 가지고 어떤 분석들이 계속 나오고요. 지금도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쓰는 기술적인 분석 수단 자체가 다우의 어떤 이론에 기반하고 있다고 해도 크게 과장이 아니라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에그 모델이라고 부르는데 시장에 관련된 내용이 사실은 다우는 철저하게 주식시장에 초점을 맞췄다라고 하면 앙드레 코스톨라니는요 세계 조금 더 많은 자산들을 고려를 해요. 그래서 자산 투자에 있어서의 어떤 경기 순환에 따른 투자 방법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상승, 여기서 시장이라고 할 때는 주식시장만을 특정하지는 않아요. 어떻게 해요? 전체적인 경제 구조가 혹은 금리라는 하는 부분들에 좀 더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금리가 변동될 때 즉 시장의 상승과 하락이 금리의 변동과 어떻게 이어져 있고 어떤 식의 자산 투자들이 변형들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하나의 시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것도 역시 이 양반도 책을 되게 많이 쓰셨잖아요.
그냥 이론적으로 알아만 두세요.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되게 좋은 책들이기 때문에 더 읽어보시면 돼요. 근데 뭐 이걸 가지고 이걸 알아야 꼭 어떤 주식 투자에 어떤 금과 억저를 얻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시장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되 전체적으로는 점진적인 상승 궤적을 그린다고 비유하는데 그 한 번의 순환이 뭐 어떤 모양으로 이루어진다고요? 타원형의 달걀의 이론을 가지고 그걸 설명을 했어요. 예. 보시게 되면요, 근데 다우 이론하고 달걀 모양도 되게 비슷해요. 예. 그리고 유럽 뭐 워렌 버핏이라고 불리고 저술 활동도 많이 하고 강연도 많이 하시고 책도 많이 쓰셨습니다. 예. 굉장히 재미있는 분이니까 여러분들 혹시 나중에 좋은 책도 많죠.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주식이나 채권도 다 하셨던 분이에요. 그죠? 채권과 주식을 넘나들면서 최고의 자산에 투자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세 번째로는 사계절 이론입니다. 우라가미 구미오라고 하는 일본 분이고요. 예, 이분은 뭐 그 주식 뭐라 그러죠? 분석가 출신이에요. 주식 분석가 출신이고 나중에 되게 크게 출세도 하시고. 근데 이분은 그 저기 자체가 순수하게 분석가만은 아니고 약간 펀드 매니저에 가까운 일을 하시는 분이라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전체 시장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 우리가 지금 분석할 때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는요 전체 시장을 대상으로 하지만 특정한 종목들을 어떻게 선정하고 우리 실물 투자에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강의가 사실은 뭐 물론 제가 선물이나 옵션이나 이런 것들을 강의할 수는 있겠으나 저는 사실 그거는 개인이 다룰 만한 어떤 저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그건 뭐 제 개인적인 시각입니다. 철저하게. 그래서 근데 이분은 좀 전체 시장을 보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 요 양반은요 이 찰스 다운은 기본적으로 언론인이에요. 예, 물론 지수를 만들고 이렇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월스트리트 사장이에요. 안드레 코스톨라는요 예, 투자자이자 저자예요. 작가예요. 투자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식시장에만 집중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 가지 자산을 투자를 합니다. 그런 이제 사람 입장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그래서 그 이론들도 조금 색채가 다른 겁니다. 예를 들면 우라가미 구미호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 사람 펀드 매니저이자 시장의 어떤 기업가로서 투자의 어떤 측면들을 어떻게 다루느냐 이런 것들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분은 어때요? 주식시장 전체 시장을 보는 분이에요. 네, 주식시장 전체를 봐요. 그래서 주식시장을 금융, 실적, 역금융, 역실적 장세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합니다. 요 내용들은요 각각 사계절 이론 할 때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뭐 여기서 미리 설명을 드리고 하는 건 좀 그렇고. 그래서 금리와 유동성 기업 실적의 변동을 가지고 시장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순환한다고 보는데요. 이거야말로 그거잖아요. 약간 무슨 그런 거 같죠. 자연의 움직임이 인간의 운명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그런 약간 동양 철학적인 사상하고도 연결이 돼 있다고 저는 봐요. 분명히 이분이 일본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하고 연관져서 저는 분명히 설명을 한다라고 보거든요. 그죠? 예, 그런 부분도 있어요. 약간 동양 철학적인 시각 뭐 이런 것들이 아예 안 녹아들 수가 없죠. 예, 그죠? 출신이 일본 사람이니까. 예, 그렇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도 설명을 한번 드릴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엘리엇 파동 이론은 조금 길게 할 겁니다. 예. 엘리엇 파동 이론 이 양반은 원래는 저기 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 원래 회계사. 예, 회계사죠. 정확하게. 근데 뭐예요? 예, 아파서 누워있다가 주식시장을 보는 이론을 보게 된 거예요. 물론 이 양반 다우 이론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하고 자기 이론 자체를 뭐라고 불러요? 예, 다우 이론을 보충하는 이론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다우 이론 자체가 워낙 좀 그 서술은 해놨지만 단계를 나눈다든가 이런 것들이 개념적이고 모호해요. 그렇기 때문에 야 나는 여기다가 뭘 줄 거냐 하면 비율이나 아니면 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더 할 거야 라고 생각해서 만들어낸 게 바로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거든요. 기반은 다우 이론이에요. 그렇지만 엘리어트 파동 이론 지금도 많이 사용하시죠.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들이요 전부 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프랙탈 이론하고 관련이 있어요. 프랙탈적인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둘 다 붙일 수 있어요. 투자 심리가 반복되면서 5파 상승 3파 하락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죠. 모르시는 분들은 뭐 저랑 같이 보죠. 구조가 반복됐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파동의 규모와 중첩을 통해서 시장 방향을 예측하려는 시도를 한다. 근데 요 이론들 다우 이론이나 이런 것들을 처음 보시다 보면요. 이 이론들이 다음 이론에서 중첩되고 발전되고 변형되고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시장의 어떤
그 상승과 하락을 보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고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나 다우 이론이나 한 번의 상승과 한 번의 하락까지를 설명해요. 반면에 사계절 이론이나 계란 이론은 어떻게 되냐 하면 순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우 이론하고 엘리어트 파동 이론은 파동 이론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물론 파동도 위아래로 움직이죠. 그렇긴 하지만 파동 이론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사계절 이론과 달걀이죠. 달걀 이론 혹은 달걀 모델은요, 그 원형의 어떤 그 순환 이런 구조들을 상정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네 가지를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한 꼭지씩 해서 한 번에 강의에 끝내려고 가능하면 그렇게 합니다. 오늘도 강의 끝났고요. 이걸로. 그리고 도움이 되셨으면 역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